한국교회 총연합이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장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이단 JMS가 반 JMS 활동가나 탈퇴자들을 향해 순교를 지시하며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성탄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독미술가 곽규성 화백의 초대전이 서울 정갤러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곽 화백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13회 총회를 개최하고 송태선 목사의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장백석 장종현 대표 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새 회기를 이끌게 된 장종현 목사는 기도와 회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1년간 한교총을 이끌어온 이영훈 대표회장은 부흥의 원년이 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한국교회 총연합, 교계 최대 연합기관을 이끌 새 대표회장은 앞서 내부 회의에서 확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새 회기 각오를 다진 한교총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은 기도와 회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기도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며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한교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명의 문화가 교회로부터 확산되도록 저출산 극복과 아동 돌봄,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활동 역시 모든 회원 교단들과 함께 힘을 모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과 함께 공동대표회장인 예장합동 오정호 총회장과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 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 등 4명이 추대됐습니다. 1년간의 헌신을 마치고 리더십을 이임한 이영훈 직전 대표회장은 2024년을 부흥의 원년으로 삼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새 회기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95%를 아우르는 가장 큰 연합기구로서 이제 영적 대부흥의 중심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축하와 감사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한 한교총은 사랑의 집 짓기 백서를 발간하고 모든 과정을 이끌어온 류영모 전 대표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한교총은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과 사업법인 설립 등 다음 회기 계획을 기존 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의에 따라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직전 회기 대표회장단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JMS가 교도들을 향해 순교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에 가까운 설교를 2주째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티비에 제보됐습니다. 반 JMS 활동가와 개신교 단체들이 최근 사이 미행과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JMS가 조직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도들에게도 위협이 될 내용이어서 탈퇴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주와 간부의 잇따른 구속으로 궁지에 몰린 이단 JMS가 교도들에게 조직적인 순교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주를 위해 순교도 한다. 왜 말리느냐? 자기 몸이다. 내 믿음대로 죽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내려온 해당 본문을
지난달 26일부터 2주에 걸쳐 대독하는 형식입니다. 교도들은 해당 설교를 정명석 교주의 명령으로 여깁니다. 또 다른 설교자도 잠언을 전한다며 똑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어떤 자는 순교하여 주를 위해 사랑으로 행했다. 자기 몸 가지고 의를 이루는데 사용했다. 누가 말리느냐? 막는 자는 자기 몸을 바치는 자를 대신해서 순교해 줄 것이냐? 검찰은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JMS 2인자로 불리던 김지선은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부 중심 세력들이 흔들리자 교도들은 대거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리교 이단 피해 예방센터는 국내와 대만, 일본 등 해외 교도들을 모두 합해도 총 2만 4천여 명 정도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설교에서 나온 순교는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위해 여교도들을 세뇌하는 것이란 분석도, JMS 교도들이 반 JMS 활동가 김도영 교수의 가족에게 해를 가했던 것처럼 반대 세력에 대해 테러를 지시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를 느낀 JMS가 순교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테러를 종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얘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지금 그런 식의 얘기가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미행 붙는 것 정도 그거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사진 찍고 가는 거 상담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겁먹어 있는 상황이고 JMS는 이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활동가나 개신교 단체, 탈퇴자 등을 악평자로 부르며 강력 대응을 교육해왔습니다. JMS를 추적해온 한 언론사 기자는 최근 2달 사이에 3번의 교통사고를 당해 JMS 내부에서 자신을 향한 테러 지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MS 탈퇴자들에게는 위협이 더욱 거센 정황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그랬었죠. 보복이 염려돼 탈퇴하려는 교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지 우려도 더해집니다. 이단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한 이들이 교회의 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안심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전북 지역 곳곳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각 지역의 기독교 연합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먼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 행사를 열어 함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모두에게 소망 주신 예수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마련한 점등 행사는 익산역 광장에 모인 성도들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난타 공연과 합창 등을 선보였습니다. 익산 성탄트리 점등 감사예배 설교에 나선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장 김바울 목사는 점등식을 통해 세상에 빛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제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더불어 청년들과 함께하는 음악 공연을 통해 지역 시민들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순창군 기독교연합회도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 되어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순창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쁜 일 또 우리가 슬픈 일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우리 순창군을 대표하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창군 성탄 점등 행사를 주관한 순창군 기독교 연합회장 김현 목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독교계가 순창 군민들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섬김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북 지역 교계는 향후 성탄절 사랑 나눔 찬양제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등 성탄절에 앞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하다 기동미술가로 활동 중인 곽규성 화백이 서울 모처에서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 신앙적 요소를 접목한 곽규성 작가는 작품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규성 화백의 작품에는 기독교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추상화와 구상화를 오가며 거울과 팔레트, 물감을 덧입은 소재 활용은 그가 가진 화폭의 특징들입니다. 학창시절 목회자를 꿈꿨던 그는 대학 졸업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34년 동안에도 기독 미술인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대학 시절부터 기독 미술인이 되겠다는 다짐은 60여 점의 작품 활동과 100회 이상의 출품 경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중 24점이 소개됐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곽규성 화백의 기독교 정신은 작품뿐 아니라 기독 미술 발전을 위한 최종 꿈에서도 드러납니다. 청년 시절부터 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기독교 문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어요. 기독교 복음적인 내용의 그림들을 상시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곽규성 화백의 기독교 미술전은 오는 9일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정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7일 제13회 정기총회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앞서 2년간 한교연의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송태선 목사의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1년 더 한교연을 이끌게 된 송 대표회장은 교단과 연합기관의 일치를 강조하며 교회 연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고 작은 한국교회 당회, 노회, 총회가 매 회기마다 달마다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에 연합의 정신을 살려서 화목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교회와 다음 사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나아갑시다. 한교연은 이날 이단성 이론을 주장해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노아 목사를 포함해 4명의 상임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교연은 김 목사의 상임회장 선임에 대해 한기총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지만 내부 정치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됐다며 한교연은 김 목사를 회원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 부설 기후학교가 탄소중립 실천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수료생 외에도 지자체 관계자들과 환경학과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상문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문학과 예술, 인권, 종교,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환경 시민의식 개혁과 실천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 이제 3회에 걸쳐서 약 100명의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각 지역에서 또 영역에서 훌륭하게 활동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연구소는 오는 16일 기후위기 시대 순환 경제와 탄소 중립 실천을 주제로 전주 완산교회 교육관에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김 씨가 숨진 뒤 5년 만입니다. 판결 선고 뒤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어떻게 법원이 이토록 약자들에게 기만적일 수 있냐며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도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가 이달 국내 서비스 출시 10년을 맞았습니다. 블라인드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블라인드를 통해 회사 소통이 활성화됐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은 블라인드로 사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창업자 문성옥 대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블라인드의 목표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통해 조직 문화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25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지난 6일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남부지상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 자택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며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한 채 본격적인 시가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칸 유니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곳으로 이곳마저 뺏기면 하마스는 더 이상 조직적 저항이 힘든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칸 유니스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부터 가구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약 3,260만 원에서 약 3,4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모델 가운데 사람에 버금가는 높은 성능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구글은 AI 기반이 되는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챗GPT의 언어 모델인 GPT와 같은 AI 모델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구글은 전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으며 코딩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추론 능력도 갖췄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울트라의 경우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90%의 정답률을 기록했다며 인간 전문가 점수인 89.8%를 넘은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하며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려야 한다고 말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중동 정세, 세계 석유 시장을 둘러싼 에너지 문제, 우크라이나 상황, 양국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부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비가 살짝 내리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와 부산 19도, 제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독감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중국발 폐렴까지 확산하면서 의료계가 비상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기존 항생제와 해열제가 잘 듣지 않아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과 같이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 대란을 피해 입지 않으려면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